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 중심의 실전문제 14 1회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음 각 경우에 필요한 안전관리자의 최소 인원을 쓰시오.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기준을 쓰는 문제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300명인 고무제품 제조업은 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총 공사금액 700억 원인 건설업은 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은 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건설업은 총 공사금액 110억 원 이상, 800억 원 미만은 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재해로 인한 직접 비용으로 8천만 원이 산재 보상비로 지급되었다면 하인리히 방식에 따를 때 총 손실 비용은 얼마인지 구하시오. 총 손실 비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하인리히 총 손실 비용은 직접비 플러스 간접비, 간접비는 직접비의 4배로 계산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직접 비용으로 8천만 원, 8천 플러스 직접비 8천 곱하기 4, 계산하면 4억 원. 정답은 하인리히 총 손실 비용은 4억 원. 보건법령에 따라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3가지 쓰시오.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쓰는 문제입니다. 검사원을 고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당연한 말이죠. 유지,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검사 기준이 안전검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검사 주기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마다 검사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은 6개월마다 검사해야 합니다. 몇 명의 전문가에 의해 과제에 관한 견해를 발표한 후 참가자로 하여금 의견이나 질문을 하게 하여 토의하는 방법을 무엇이라 하는지 쓰시오. 문제에서 말하는 내용은 심포지엄입니다. 참고로 토의 방식의 종류는 6가지를 자세히 설명해 두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조도가 400럭스인 위치에 놓인 흰색 종이 위에 짙은 회색 글자가 씌어져 있다. 종이의 반사율은 80%이고 글자의 반사율은 40%일 때 종이와 글자의 대비를 계산하시오. 종이와 글자의 대비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대비는 종이의 광발산도 LB분의 종이의 광발산도 LB 마이너스 표적의 광발산도 LT 곱하기 퍼센트로 계산하기 때문에 100.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종이의 반사율이 80이고 80분의 종이의 반사율 80 마이너스 글자의 반사율은 40%일 때 40 곱하기 100 계산하면 50%. 정답은 대비는 50%. 문제에서 주어진 조도 400룩스는 함정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개가 2개인 비행기의 양날개에 각각 2개의 엔진이 장착되어 있다. 이 비행기는 양날개에서 각각 최소한 1개의 엔진이 작동해야 추락하지 않고 비행할 수 있다. 엔진의 신뢰도가 각각 0.9이며 엔진은 독립적으로 작동한다고 할 때 이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비행할 신뢰도를 구하시오.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비행할 신뢰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날개가 2개인 비행기에 양 날개에 엔진이 각각 2개씩 있고
그리고 이 비행기는 양 날개에서 각각 최소 1개 이상의 엔진이 작동해야 추락하지 않고 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쪽 날개의 엔진 2개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양 날개의 2개의 엔진은 직렬 연결이라고 보면 되겠죠. 첫 번째, 한쪽 날개의 병렬 연결에 대한 신뢰도를 구해보면 1-1-1번 엔진 곱하기 1-2번 엔진,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엔진의 신뢰도가 각각 0.9이므로 1-1번 엔진의 신뢰도 0.9 곱하기 1-2번 엔진의 신뢰도 0.9 계산하면 0.99. 반대쪽 엔진에도 신뢰도가 동일하므로 0.99. 날개 2개의 신뢰도는 직렬 연결이므로 신뢰도 T는 A 곱하기 B, A 날개의 신뢰도 0.99 곱하기 B 날개의 신뢰도 0.99 계산하면 0.9801. 정답은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비행할 신뢰도는 0.98. 목재 가공용 둥근 톡기계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수를 쓰시오. 둥근 톱기계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둥근 톱 두께의 1.1배 이상으로 한다. 분할날과 원주면과의 거리는 12mm 이내로 조정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톱 뒷날을 3분의 2 이상 덮도록 해야 한다. 둥근 톱의 두께가 1.2mm일 때 분할날의 두께는 둥근 톱 두께 1.2mm 곱하기 둥근 톱 두께의 1.1mm 계산하면 1.32mm 이상이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양중기의 종류를 5가지 쓰시오. 양중기의 종류를 쓰는 문제입니다. 승강기, 적재 용량이 300kg 미만인 경우에는 양중기에서 제외됩니다. 곤돌라, 이동식 크레인에는 호이스트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우리가 집 이사할 때 자주 보는 이삿짐 리프트는 적재 하중이 0.1톤 이상인 것에 한정합니다. 폭발 범위에 있는 가연성 가스 혼합물에 전압을 변화시키며 전기 불꽃을 주었더니 1000V가 되는 순간 폭발이 일어났다. 이때 사용한 전기 불꽃의 콘덴서 용량이 0.1 미크로파라드였다면 이 가스에 대한 최소 발화 에너지는 몇 미리줄인지 구하시오. 최소 발화 에너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최소 발화 에너지 E는 2분의 1 곱하기 정전 용량 C 곱하기 전압 V제곱으로 계산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콘덴서 용량이 0.1 마이크로파라드를 파라드로 고치려면 곱하기 10의 -6승을 해주면 됩니다. 2분의 1 곱하기 콘덴서 용량 0.1 마이크로파라드 곱하기 파라드로 고치기 위해서 10의 -6승 곱하기 전압이 1000V 1000의 제곱 계산하면 50mJ. 정답은 최소 발화 에너지는 50mJ. 위험물 중 인화성 가스의 종류를 5가지 쓰시오. 인화성 가스의 종류를 쓰는 문제입니다. 수소, 아세틸렌, 에틸렌,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등이 있습니다. 인화성 가스는 우리 주위에 타는 가스만 정리해도 충분히 문제의 답을 쓸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혼합물로서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이나
작성 방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사항을 3가지 쓰시오. 고용노동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사항을 쓰는 문제입니다. 제품명 104조에 따른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안전 및 보건법상 취급 주의사항, 유해성과 물리적 위험성, 고용노동부 장관령으로 정하는 사항.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할 때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 4가지를 쓰시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할 때 근로자의 안전수칙을 쓰는 문제입니다. 작업 시작 전 변형, 변이 및 집안 침하 여부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한다. 콘크리트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해서 타설한다. 콘크리트 타설할 때 진동기를 사용하는데 지나친 진동은 거푸집이 붕괴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거푸집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설계 도면상의 양생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거푸집 붕괴 위험이 발생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킨 후에 보강조치해야 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배관 개장도에 반드시 표시되어야 할 사항을 3가지 쓰시오. 공정배관 개장도에 표시되어야 할 사항을 쓰는 문제입니다. 사용되는 부호와 법례를 표시해야 합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체계화해야 합니다. 혼돈할 수 있으니 약어와 약자를 정의해야 합니다. 기타 특수 요구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서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항목을 쓰시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항목을 쓰는 문제입니다. 주개시설, 세면 및 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